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 바로 갱년기입니다.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갱년기에 겪게 되는 불편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자,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고 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오늘 데일리 건강에선 이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갱년기 저도 겪게 될 거고 사실 여성이라면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긴 하는데요. 갱년기 정확히 뭘까요, 선생님?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가 됩니다. 이렇게 노화가 되면 배란 및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월경이 끝나는 폐경입니다.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우리가 폐경으로 진단을 하고 최근에는 완경이라고도 하는데요. 4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이 나타난 이후에 약 1년까지를 폐경 이행기, 더 흔하게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고요. 그 기간은 평균 4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이 폐경기와 갱년기를 좀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폐경기와 갱년기는 다른 건가요, 선생님? 네, 정확하게 말하면 폐경은 갱년기의 일부분인데요. 갱년기는 폐경이 되는 그 기간을 넓게 통틀어서 말한 거고, 폐경은 월경을 안 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생리가 끊어졌을 때를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안에 폐경기가 좀 포함된 들어있다. 개념으로 네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 발생 연령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50세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적인 폐경 나이입니다. 폐경 나이는 인종이나 영양 상태 등의 영향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폐경 이행기 기간은 수개월부터 약 3년 정도 기간을 거치며 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키워드 확인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안면홍조. 그렇죠. 안면홍조. 갱년기 네네. 대표 증상. 그럼 안면홍조부터 떠오르긴 하는데, 네네. 맞죠? 대표 증상이 맞죠, 네, 선생님?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면홍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급격히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증상 중에 하나로 혈관 운동 증상, 즉 안면홍조입니다. 뇌에 보면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하는 체온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곳에 작용하던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체온 반응에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심장보다 높은 얼굴이나 목, 등 이런 전신적으로 열이 나면서 혈관이 확장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안면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니까 불그스름하게 뛰게 되고 그다음에 열이 나게 되고 또 드물게는 식은땀이 막 나고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너무 울긋불긋해서 확 달아올라서 사람들이 많은데 갈 때 좀 신경이 써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으냐면요. 약 75% 여성에서 이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폐경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가장 그 첫 번째 사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여성 갱년기 하면 바로 또 안면홍조 많이들 떠올리시거든요. 네네. 그만큼 좀 잘 알려져 있는 대표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안면홍조 증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 안면 홍조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이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그러니까 초기에 초기. 많이 나타나고 네.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는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도 지속이 되는 경우도 약 10%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 정도로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혈관 운동 증상을 흡연이나 자궁 절제술 또는 불안 및 우울 증상과 같이 관련성이 높고
체지방이 많을수록 이렇게 안면 홍조 증상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느끼시곤 합니다. 네, 이게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 살펴보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겪게 되는 게 이제 안면 홍조고, 네네. 또 그 외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갱년기 증상이 뭐 160까지 이상이 된다라고 네.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네.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것이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조직들, 우리가 방광염, 질건조증 등의 이런 배뇨 생식기 증상이 심각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게 되겠고요. 또는 이제 급성적인 그 양상이 아니라 갱년기를 거쳐서 이제 폐경에 이르면서 쭉 나타나는 그런 비뇨생식기계 증상, 또 골다공증, 또 인지력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배뇨 생식기계 증상 같은 경우는 겉으로 뭐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를 것 같고, 또 당사자는 좀 부끄럽게 여겨서 치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네. 그럼 이 외에 또 어떤 증상 있을까요, 선생님? 또한 우리가 골밀도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밀도 감소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특별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이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막상 골절이 생기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골밀도 체크도 하고 골 감소를 예방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갱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깊게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옛날과는 달리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고, 네.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노령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지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심리적인 우울감과 불안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신경학적인 변화가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폐경과 여성 호르몬 감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불편하고 하시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위축이 되셔서 이렇게 먼저 일하거나 그런데 많이 불편감을 느끼시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시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느끼니까 이제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위축을 가져오실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비뇨생식기계는 자꾸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다가 30분 간격으로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피부의 노화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점점 심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할머니로 넘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갱년기를 잘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신에 걸친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좀 함께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의외로 또 주변에 보면 뭐 별 탈 없이 그냥 좀 조용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좀 개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25% 정도는 갱년기 증상을 극심하게 겪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하고요. 네. 약 25% 정도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그냥 내가 견딜 만하게 갱년기를 지내고 있구나, 생활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75%의 여성이 갱년기를 느끼고 있고 이 중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비율은 약 3분의 1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에 한 3명 정도는 생활의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이 갱년기 증후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럼 자신이 갱년기 증후군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코어 같은 거를 많이 여러 자료들에서 만들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 중에서
쿠퍼만 지수라고 해서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자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네. 각 항목의 상태에 따라 맞게 점수가 매겨져 있고요. 각각을 합산을 해서 점수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항목들은 갱년기 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들의 가중치를 분배해서 수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표에 따라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갱년기 증후군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자가 진단 말고도 자신이 갱년기 증후군인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40대 이후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또 주기가 길어진다. 또는 또 주기가 또 앞으로 좀 빨리 당겨온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중 여성 호르몬 검사랑 남포 자극 호르몬 검사 수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여성 호르몬 검사, 또 남포 남포 자극 자극 호르몬 호르몬. 검사, 네네.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런 검사들은 특별한 뭐 준비 없이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네. 아. 보통 생리 시작하고 2, 3일 안에 검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특히 남포 자극 호르몬은 폐경을 확진하는 그런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갱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아무래도 체내에서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고 노화를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인지하면서 이제 통증이라든지 질환들이 주는 불편감들을 조금씩 나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이제 마냥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저희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남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네, 그러니까 네네. 갱년기는 여성뿐 아니라 네. 남성도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갱년기 증후군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여성 갱년기 증후군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편에게도 노화 과정의 하나로서 갱년기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차이점도 알아볼게요. 남녀 갱년기 증후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갱년기 증후군은 이제 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것인데 여성의 경우는 50세 전후에 이르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월경도 끊어지고 급작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고요.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서서히 감소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성욕과 활력 감소, 우울감, 무기력감 및 피로감 등의 증상들을 호르몬의 부족에서 오는 증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나 노화의 증상으로 생기는구나라고 이제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갱년기란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갱년기 증후군의 특징이 증상이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증상을 비교해 봤을 때도 여성 갱년기가 증후군에 있으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 식은땀, 불면,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급작스러운 증상들이 주가 되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성욕 감퇴, 무기력, 근력 저하와 같이 노화의 증후군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구나, 나이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치기가 쉽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발생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갱년기 증후군, 단지 호르몬의 영향만 받는 걸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네. 노화로 인한 뇌하고 고환 기능이 저하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또 음주하고 흡연하시고 또 비만 등의 남성 호르몬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도 많으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이 남성 갱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스테로이드, 위장약, 이뇨제, 무좀약 이런 약들도 남성 갱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증상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증상 정확히 알아둬야 또 진단도 쉽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남성 갱년기 증후군 어떤 증상들 나타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생활과 관련된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성욕 감퇴, 발기부전, 또 성관계 횟수가 줄어드는 등 성기능이 감소하는 것들을 먼저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무기력감, 만성 피로, 기억력,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분노 등 이거는 여성 갱년기 증상이랑도 비슷하거든요. 남성 호르몬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인 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집중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부 비만, 골다공증, 또 심장이 뛰는 심계 항진, 또 근력 감소, 관절통, 피부 노화, 안면 홍조도 남성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듯 좀 다른 남성 네네. 갱년기의 증상들도 잘 알아두시면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 네, 서서히. 네. 자,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호르몬 치료. 네, 호르몬 치료. 네. 자, 갱년기 증후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네. 호르몬 치료가 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갱년기지만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증상입니다. 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회생활이나 기본적인 생활에 큰 변화와 불편감을 주지 않는다면 건강한 식생활이나 적극적인 운동 등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개인 생활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면 특히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호르몬 보충제를 먹는 호르몬 치료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호르몬 요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네, 호르몬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계 쪽에 작용을 해서 그것이 전신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오는 것이 혈관 운동 증상의 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는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되고 또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관절통, 근육통, 우울증, 수면장애 등 폐경 증상도 호르몬 요법으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복부지방 축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실 보통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체중이 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복부 지방 축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네.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호르몬 요법은 체중 증가와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폐경 이행기의 복부지방 축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성분들이 복부지방이 줄고 S라인을 유지시키고 싶으시면 사실은 호르몬 치료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폐경 호르몬 요법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관절 치환 수술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복부지방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많이 늘지 않으니까 연골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서 무릎 연골 치환 수술 비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 오해는 좀 풀렸지만 그래도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호르몬 치료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가 있죠. 네, 유방암 네. 발생 확률이 뭐 높아진다거나 네네. 이런 네네. 부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네. 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유방암 발병률이 경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호르몬과 유방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이고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이전에 유방암 병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다면 호르몬 복용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여성 호르몬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황체 호르몬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심혈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심혈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폐경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게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지만 폐경 초기에 즉 예를 들어서 50대 폐경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네네. 바로 50대 초기에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되도록이면 폐경이 되자마자 빨리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기적인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호르몬 요법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약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사 맞는 건가요? 아, 네. 호르몬제는 주사제도 있고요. 먹는 약도 있고 붙이는 약도 있고 연고나 질정, 크림 등의 외용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 즉 폐경이 된 시기 또는 체중, 성인병, 특히 내가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서 그 콜레스테롤 저하 약을 먹는다든지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먹는다든지 고혈압이나 갑상선 등 이런 성인병이 있거나 골다공증, 비뇨생식기 증상을 고려해서 이렇게 주사, 먹는 약, 바르는 약, 질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가지만 쓰실 수도 있고 겸용해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용량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주치와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네네.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네네. 사용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런 호르몬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기로 산부인과를 가야 될까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호르몬 약 처방을 하면 원장님들에 따라서 한 달을 처방하고 끝내 한 달마다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달. 보통 주기로? 개인 병원에서 3달까지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3개월까지.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유방, 간 기능, 콜레스테롤 그렇게 자궁 초음파 이렇게 꼭 체크를 하셔서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좀 체크를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여성 갱년기 치료의 기본은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이 외에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생식기 위축증 및 이에 따른 성교통, 비뇨생식기계 감염 등에 대해서는 이제 국소적인 호르몬제의 사용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갱년기 증후군 정말 스스로 이겨내려는 노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슬기롭게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안면 홍조증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근력의 강화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므로 이제 우리가 골밀도 감소에 의한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는 여성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이런 신체의 변화의 한 과정이고 질병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먼저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노화와 함께 호르몬의 변화까지 겪게 되는 갱년기 증후군. 하지만 이 100세 시대에 인생이 절반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멋진 제2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갱년기 증후군 현명하게 잘 극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박정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